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디를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잔금 대비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인다고 했었잖아요. 네. 잔금 대비가 되려면은 일단 다주택자에게도 담보대출이 가능한 거.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먼저 전 받고 전세에 못 맞췄을 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비규제 지역 네. 대출이 나오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매매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이고 네. 저는 투자를 할 때 그 비규제 지역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규제 지역은 전세금 매물 위주로 많이 받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맞추는 쪽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외벌이 투자자였기 때문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마통 한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맞벌이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딱 설정을 했고요. 그거를 벗어나는 곳은 일단은 아무리 거기가 좋은 곳이고 싸더라도 진짜 군침이 돌아도 일단은 그런 곳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제가 갖고 있는 그릇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곳들 위주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규제가 없는 지역인 거고 규제가 왜 안 나왔을까? 그럼 안 올랐으니까 안 온 거고 근데 사람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비규제 지역이어서 가격이 안 오른 것도 있을 때 여기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2억인데 가격이 싸다, 2억 5천인데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은 이게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그럼 2억 5천에서 2억으로 떨어질지 그걸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을 보면은 가격이 오를 때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매물이 확 들어가면서 가격대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런 급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내가 좀 가격이 적정하고 좀 가격대가 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충분히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정말 단순히 가격이 싸기만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좀 괜찮은데 가격이 싼 건지를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척도로 저는 이제 전세가율을 이제 봅니다. 전세가율을 봤을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주변 학군이 좋다던가 아니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다던가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또 잘 되어 있다던가 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곳에 먼저 전세를 맞추면서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앞마당을 넓히고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좀 많은 이런 비규제 지역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편이신가요?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매물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만약에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에 저기 부산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이제 하루를 꽉 채워서 매물을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느 단지를 가서 어떻게 예약을 해서 시간대를 어떻게 동선을 짜서 매물을 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은 내일 임장 코스를 지금 바로 짜서 예약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매주 해왔거든요. 4년 동안 제가 한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은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진 않았고 그래서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계속 매물을 봤습니다. 제가 봤던 곳들이 말씀하신 지방 중소도시도 있었고 또 광역시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광역시를 먼저 봤어요. 광역시를 봤을 때 그 광역시 내에서도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제 지역에서의 그 대장 아파트라던가 가격들은 최근에 가격이 막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남구가 굉장히 중심이죠. 그래서 문수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2년 전에도 울산에 임장을 갔었는데 그때 문수로 아이파크 34평이 6억대였어요. 그 매물을 봤습니다. 5억대 후반도 있었고 그때 막 거기서 커피도 타주시고 그랬어요. 나올 때 막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울산이 많은 하락의 시간을 겪었고 그러면서 울산은 조선업이 좋지도 않고 잘 안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들도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를 때 어떻게 됐냐면 진짜 순식간에 가격이 6억이었던 게 매물이 싹 들어가면서 9억이 됐고 거기서 다시 12억이 됐고 그렇게 2배 올랐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문수로 아이파크가 6억이었을 때 동구나 북구가 어땠냐면은 가격대가 비슷했어요. 동구의 전화동에
전화 아이파크라던가 전화 2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연식이 문수로 아이파크랑 비슷합니다. 2013년 전후해서 연식이 비슷한데 그때 당시 문수로 아이파크가 6억대였을 때 전화 아이파크는 한 4억대? 그 정도였어요. 뭐 4억대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문수로 아이파크는 12억이 됐는데 전화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억대입니다. 4억 뭐 3천? 5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 4천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구에 또 좀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임장을 갔어요. 임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매물들이 저는 그냥 좀 가격이 싼 거 위주로 좀 몇 개만 보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리스트를 그냥 다 뽑아주신 거예요. 뭐 그냥 A4 용지에 쫙 뽑아가지고 자 빨리 지금 볼 거 많으니까 빨리 가시죠 하면서 막 그거 하나씩 막 다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실거주자 매도자분이 이제 실거주자 진짜였고 뭐 사연들을 물어봤을 때 난 여기를 매도하고 남구에 집을 샀다. 그래서 여기를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남구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는 조금 뭐 남구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기는 안테나보다 가격이 좋고 학군이 좋은 남구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동구에서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곳이 있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주담대가 나오는 비규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지만 그 비규제 지역 안에서도 이왕이면 네. 도시의 규모가 큰 곳부터 먼저 지켜보고 먼저 그 지역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매물도 많이 본다. 이거 완전 꿀팁이네. 꿀팁. 따라해야지. 열심히 해. 빡세게 해야겠네. 그 매달 30만 원씩 모으다가 10억을 만들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월 30만 원씩만 모으는 거를 가지고는 사실 10억 모을지 저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돈을 모으고 이 투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를 했으면 아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의 방법을 정했을 때 그거를 믿고 끝까지 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주변에서 그거를 진짜 먼저 손 내밀어주고 그걸 끌어주는 좋은 분들도 같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월 제가 소비했던 게 뭐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또한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제가 처음에 종잣돈 대출 이자 상환했을 때 2년 동안 정말 죽도록 모았을 때 1억 원 모으면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결국은 저축만으로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그거에 있어서 하나하나 배우려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노후 준비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또 자신의 상황에서 힘들다고 이렇게 또 주저하고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께 앞서 그 길을 걸어오신 오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진짜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 덕분에 되게 꽃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꽃길이긴 꽃길이지만 자동으로 가는 뭐 에스컬레이터다, 엘리베이터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 과정들은 결국 꽃길이든 진흙탕이든 결국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되게 뭐 막 드라마틱하거나 좋거나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엄청난 부를 쌓겠다. 막 이거는 정말 나한테 엄청 로또 같은 뭔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과정들에서 있어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제 경험상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저한테 실력으로서의 성장도 있고 또 되게 많은 성취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회사 일을 하는 월급쟁이로서는 느껴보지 못한 부분들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을 주었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하고 또 같이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제가 진짜 많이 받은 만큼 또 다른 분들한테 또 그런 거를 또 알려드리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정말 또 간절한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서 저도 또 보람을 또 한 번 더 느끼고 그런 것들이 좋은 선순환이 되지 않나. 그게 또 월부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